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근혁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4개 기관의 2022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고비를 하루빨리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 중이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으나 두세 배 높은 전파력을 가져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낮은 중증화율 등을 상쇄를 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이로차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 유입,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경구용 치료제 도입, 병상 확충 등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현재 유행 상황과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공중보건 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진 즉시 재택치료 키트를 배송하고 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 기간을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일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엔 비대면 진료 처방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 검사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70개소 이상의 외래 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내에 치료병 상을 약 24,700개까지 확대를 해서 하루 확진자 1만 명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준중증 병상을 확대를 하고 공공병원 소개, 거점 전담병원 확충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만과 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을 하고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특수병상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형 병상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히 병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원 적석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정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추진단 내에 현장 방역 의료 지원단을 시설을 해서 병상 확보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신속한 문제 해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 지원, 손실 보상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이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등을 중환자 진료병원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코로나19 업무 종료 이후에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간까지 감안하여 손실 보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울 극복과 마음 행복도 지원합니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주기적인 정신건강평가를 실시를 하고 심리 상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안심버스를 50대까지 확충하여 병원과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방역 인력의 마음 건강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접종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이상 반응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속한 3차 접종을 위해 접종 간격을 선제적으로 단축하고 고령층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 접종 인력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소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 신설,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 또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거리 두기는 현재
우선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단기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며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증, 사망의 억제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 상황, 예방 접종률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등 사회 분야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통해서 감염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감염 전파 차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방안입니다. 먼저 백신 치료제 도입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산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내년도에 코로나19 백신 9천만 회분을 추가 구매하겠습니다. 화이자 6천만 회분, 모더나 2천만 회분과 선구매 예정인 SK 바이오사이언스 1천만 회분입니다. 치료제도 적극 활용하여 입원 사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개발 항체 치료제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노인 요양시설 등에도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도 계약을 완료한 60만 4천 회분을 포함하여 100만 4천 명분을 도입을 하고 재택치료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사 제품은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되었으며 MSD사 제품 검증에도 심사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4,457억 원의 범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기초연구부터 생산 인프라 구축, 제품화까지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자주권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백신 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력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검사량 증가에 따른 진단 시약, 수급 불안이 없도록 수급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추적 기법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 수집의 정확성, 신속성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위기에도 든든한 감염병 대응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에 착수하고 중앙을 중심으로 곤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 감염병 관리기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 정규 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별로 6명에서 12명 규모의 한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정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평시엔 건강증진 업무, 유사시엔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41개소에는 감염병 대응 장비, 긴급치료병상 등의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국가 규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긴급사용 승인, 신속 허가 등의 조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긴급사용 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 제품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품 기획부터 임상 품질, 허가 관리까지 전주기 맞춤 지원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년간 석박사급 연구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 전문 인력도 양성하여 의료제품 규제와 과학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4개 부처 합동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